외국인들의 매도에 맥을 못 추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 부진이 지속되는 LG생활건강인데요. 지난달에만 외국인이 16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LG생활건강의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는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향후 성장성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LG생활건강은 한때 이 중국과 관련한 소비 관련주로 각광을 받기도 했었고 많은 전략가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 대비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동안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또 이 과정에서 교체된 CEO가 계속적인 M&A를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도 인수를 하고 음료 사업도 적극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화장품 일부, 드봉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비롯한 일부 화장품, LG생활건강에서 했던 원래 그 화장품 사업 이외에도 음료 사업이라든지 저가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또 생활용품 사업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 종목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었는데 그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부담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음료 사업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까지는 날씨의 변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료 사업 쪽에서는 제대로 이익이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했던 이익을 하회하면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52주 신저가 영역에서 내려가서 큰 폭의 반등을 못했지만 한 2008년도로 주가를 되돌려놓고 보게 되면 400% 이상의 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성장성을 충분히 부여받고 난 이후에 예상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일시적인 부진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별로 안 좋은 양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현재 구간에서도 지수가 이제 2000선에 근접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 오름폭이 컸고 이제는 슬슬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주요한 부분이 여기서 조정이 좀 멈추고 다시 반등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조금 더 이어지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주가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M&A를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현재 구간에서 M&A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덩치를 더 키우고 이익을 늘려나가는 그런 구도는 이제는 약간 정체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향후 이제 얼마나 더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성장을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매출의 성장 이익의 성장 요인이었던 이 M&A가 멈춰지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조금 제어되고 있는 양상인데 실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기 위해선 비슷한 종목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해외 쪽에서도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의 지금 ROE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 대비해서 ROE와 지금 PBR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경쟁의 업체 대비해서도 매력도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EPS 성장률과 PR을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해외 경쟁 업체들 대비해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적정 수준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적정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LG생활건강뿐 아니라 화장빨 안 받는 화장품주라고 해서 이 저가 화장품들의 경쟁이 너무 심하고 또 그동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어떠한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날씨 요인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음료 사업부의 수익이 줄어들었다면 이제 올여름은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음료 사업 부분은 좀 이익이 회복될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의 실적은 나아지겠죠.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중기 관점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매수요. 네. 그러니까 한 중기 정도, 한 3개월 정도까지도 바라보는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종목을 장기 투자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성장성은 이미 충분히 주가에 녹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성장성, 이제부터 매출도 크고 이익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중국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화장품 쪽에 추가적인 이익이 과연 나타날 수 있느냐.
중저가 시장의 성장도 이제는 좀 막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 시장 쪽에서도 경쟁은 굉장히 격화되어 있고요. 중국 시장 쪽에서도 향후 화장품 시장 성장할 것은 분명합니다만 중국의 로컬 업체의 성장이라든지 해외 브랜드의 성장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말씀드렸다시피 음료 부분 실적 회복에 따른 중기 투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장기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불분명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 한 3개월 정도 후에 주가가 지금보다 한 20%가량 반등을 한다면 그때는 좀 미련을 가지기보다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LG생활건강 같은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조금 더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 배경을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저가 종목입니다. 참 잘 나갔던 종목이었는데요. LG생활건강 최근의 주가 부지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